이세돌과 알파고의 마지막 대국이 펼쳐진 오늘 이세돌 구단의 고향에서는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에서는 바둑팀이 창단됐습니다. 광주시가 불법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야구장의 주차난이 올해도 해결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의 광주 경선이 임박했습니다. 수기 배심원제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면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둘러싼 시비 끝에 승합차 운전자가 버스기사를 보복 폭행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마지막 대결은 아쉽게도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가 보여준 꺾임없는 의지에 선고양 이웃들도 감동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나고 자란 신안군 비금면 생가입니다.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과 맞서는 마지막 날. 어머니 박양례 여사는 말없이 TV 속의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노심초사, 숨소리도 안 들리는 긴장감 속에 양손을 움켜쥐고 막 이러자 머리 굽고 이제 또 막 손으로 막 계산하고 이제 새들이 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주먹으로 이제 입에다 대고 막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데 있고 또 어쩔 때는 손으로 이제 막 이렇게 전체 그 형세를 판단을 하고 언제나 방 안에서 아들의 대국을 혼자 응원했던 박 여사 곁을 마지막 5국은 이웃들도 함께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구장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는 애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참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참 바둑계 1인자로서 진짜 천재말투구나 좋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도 이세돌 구단의 한 수 한 수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벽지 도서에서 저런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참 우리가 자랑스러울 일이죠. 4대1 인공지능의 승리.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군더더기 없이 패배를 인정한 아들 이세돌 구단의 건강이 어머니는 다만 염려될 뿐입니다. 이제는 그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너무 졌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고.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의 대국을 선보이자 지역에서도 바둑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첨단중학교는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바둑팀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교복 차림에 앳된 중학생들이 흑백 돌을 들고 한 수 한 수 고심을 거듭합니다. 수가 막힐 때는 의견을 나누며 선후배들이 서로 든든한 후원군이 됩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부터 바둑을 배운 학생들은 끈기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둑에 입문했습니다. 생각하면서 두니까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 집중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첨단중 바둑부 화이팅! 광주 첨단중학교는 남녀 학생 6명으로 구성된 바둑팀을 정식 창단했습니다. 선수들 가운데는 아마 3단의 기량을 갖춘 이도현 양 등이 포진했고 모두들 유명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프로 기사가 돼서 성적 내다가 도장 차려서 하고 싶어요. 이들에게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바둑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프로 기사를 배출하도록 지역 영재 입단대에 출전을 시켜서 할 예정이고, 첨단중학교는 바둑부 창단을 계기로 국가대표급 선수를 육성하고 바둑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설레는 야구 팬들이 많으시겠지만 올해도 주차 때문에 고생은 각오하셔야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이 올해도 어려워졌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야구장은 주차 전쟁입니다. 새 야구장이 들어선 뒤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구 팬들도 불편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야구 시작되면은 집에 들어올 때 어쨌든 1시간도 걸려고 이 입구에서 그냥 차가 막히니까 너무 힘이 많이,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올해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새 야구장이 들어설 당시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공영주차장 4곳 가운데 한 곳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완공은 내년 말에나 가능합니다. 나머지 3곳은 언제 짓는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또 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만 더 그 고통 분담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좀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뾰족수가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옛 야구장인 무등야구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차난 속에 자치단체와 경찰은 야구장 주변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공허한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봄철을 맞이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서구와 광산구를 시작으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완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가 나옵니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즉시 이동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 수신 후 10분 안에 불법 주정차 구간을 벗어나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광주 서구와 광산구가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주민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하자, 최소한도 제공하자 그래서 서비스를 구축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반응이 좋아 다른 구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동구는 올 상반기, 북구는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으면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른바 얌체족들을 위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차를 안 하게 주정차를 안 하게 만드는 건 제일 중요하지. 단속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제도가 도입된 5월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에 거의 변화가 없어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기보다는 민원을 의식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1일 1회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자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일시적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경선 후보들이 수기 배심원단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몇 명 규모로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 후보 간의 이해득실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 광주에 도입한 수기 배심원단 경선은 오는 18일 북구 갑부터 시작됩니다. 19일에는 서구갑 등 3개 선거구, 20일에는 광산을 등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3곳과 북구는 100%, 나머지 2개 선거구는 여론조사 30%가 합쳐집니다. 일반 유권자 50%와 학계 20% 등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의 규모와 공정성 여부가 최종 후보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배심원단 규모에 대해서 후보들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선관위는 내일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된 임내현 의원은 오는 17일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고 컷오프된 일부 후보들도 무소속 출마 배수진을 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예비후보도 서구울에 공천 신청한 후보를 북구울로 보낸 것도 수긍할 수 없는데 100% 수기 배심원제로 결정한 것은 당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야 정당의 내부 공천 갈등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총선 공약화가 지지부진합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 등 5개 분야의 27개 과제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각 정당에 건의했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과 공천 갈등으로 지역 공약이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얼마나 있을까요? 전남에 사는 노인은 39만여 명,
그중 혼자 사는 노인은 12만여 명 정도에 이릅니다. 노인 3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데요. 전체 1인 가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농촌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죽음에 이를 위험이 높겠죠. 2014년 이런 무연고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남은 독거노인과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발굴과 더불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시외버스 차량을 상대로 난폭 운전을 일삼고 급기야 버스 기사를 마구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인데 난폭 보복 운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버스를 일부러 들이받습니다. 이후 승합차 운전자 38살 김모 씨는 버스에 올라타 버스 기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말려보지만 폭행은 그치질 않습니다. 10분 이상 계속된 폭행으로 버스 운전자 46살 이모 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뺑소니 사고도 있었고 금년 초에 또 난폭 운전을 이끈던 사례가 있고 사안이 또 중하고 피해자가 전체 4주 진단이 발생해서 영장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진로 변경 위반과 급제동을 하던 외제 차량 운전자가 입건됐고 지난달 25일에도 광주 광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지그재그 운전을 한 30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특별단속에서 입건된 난폭 보복 운전자는 모두 41명. 경찰은 대부분이 과거에도 난폭 보복 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광주 3.15 의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는 4.19 의거에 참여했던 원로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3.15 부정선거를 규탄했던 항의 시위 장면을 광주 금남로에서 재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가 4월 혁명에 도화선이 된 3.15 의거의 진원지임을 알리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남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본부가 결성돼 전남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철거 요구에 맞서 도내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는 지난해 말 해남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으며 목포와 순천 등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광주 김포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제주편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하루 2차례 운항 중인 광주 김포 노선을 오는 27일부터 폐지하는 대신 주중 28편인 광주 제주 노선의 운항 횟수를 32편으로 4편 늘리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노선 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수은이 오염된 토양 512세제곱미터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환경청 등과 4개월간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 공장 안쪽 화단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수은이 검출됐고 공장 주변으로 퍼진 수은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남영전구의 오염된 토양을 전량수거해 정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임용시험이 평균 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선발하는 일반 행정 9급은 364명 모집에 7,800여 명이 접수했고 1명을 선발하는 목포시 보건 9급은 60명이 원서를 접수해 60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 순천과 목포에서 각각 시행되며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9월 2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갑 선거구가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혔습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여수갑 선거구의 혼탁 선거 지수는 14.5입니다.